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드라마 예측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회 기억하시죠? 공대한이 양동숙에게 마침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걱정하고, 내가 널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널 많이 좋아해. 그 말을 듣고 동숙이 말없이 대한의 품에 안기던 그 장면. 화면을 통해서도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서 물청소를 하며 물장난까지 치던 공정한, 양동익, 공대한 세 사람의 모습도 빼놓을 수 없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던 두 집안이 이제는 함께 웃으며 물줄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 공정한이 조심스럽게 협진을 제안했을 때 양선출 어르신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30년 묵은 악연이 드디어 풀리는 걸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그렇게 순순히 행복을 내줄 리가 없죠. 오늘 저는 21회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 드리려 합니다. 두 집안의 화해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공정한과 양선출의 협진. 과연 두 사람의 묵은 감정을 녹이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칼날이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온정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은 오늘따라 유독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공정한은 진료실 책상 위에 새로 정리한 차트 하나를 꺼내 펼쳐 놓았는데요. 어젯밤 내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을 그 환자의 이름이 적힌 차트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 몇 달째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명치 통증을 호소해왔고 내시경도 초음파도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다녀왔지만 이상 소견이 없다는 말만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차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양선출 어르신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명치가 뭉치고 소화불량이 오는 수가 있어. 양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한의학이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공정한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제안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양선출은 공정한에게 있어 그냥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공기철과 양선출의 갈등을 지켜보며 자랐고 온정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집안의 악연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협진을 제안한다는 건 그 모든 역사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도 공정한은 제안을 했고 양선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도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일찍 일어나 한의원 처치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공정한의 협진 제안을 받아들인 뒤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그렇게 했지만 막상 밤새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감정이 뒤엉키기 시작했으니까요. 공신의 아이가, 공기철의 아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양선출은 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을 겁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 공기철과 함께 사라졌다는 그 말. 양선출이 평생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이유. 그것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아직 그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협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 순간 양동익이 처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본 그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부자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양동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협진 제안 받으셨어요? 양선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진짜 하실 거예요? 양동익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공정한이 싫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공정한이 두려웠습니다. 공정한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지만 정작 자신이 칼에 찔렸을 때 달려와 자신을 구한 건 공정한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마저 공 씨와 손을 잡으려 한다면 그건 양동익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공신애가 뭔 속셈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건지. 양선출은 아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셈이 있든 없든 환자한테 좋으면 되는 거야. 양동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리처럼 울렸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매회 예측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꼭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요. 협진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친 공정한은 양지바른 한의원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습니다. 손이 살짝 굳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이 앞을 지나다녔지만 이렇게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양선출이 진료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정한이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양선출은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어젯밤의 긴 고민보다 훨씬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나란히 펼쳐놓고 공정한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5개월 됐는데요. 식후에 명치가 뭉치고 조금만 드셔도 더부룩하다고 하세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이긴 한데 위내시경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양선출은 차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진맥해봤어? 아직 못했죠. 그건 제 쪽 진료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게 협진을 하자는 거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첫 대화. 50년 가까이 의협에 종사해온 양선출이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환자 오후에 데려와. 내가 진맥해볼게. 공정한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양선출이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협진하자고 했었어. 옛날에. 공정한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랬나요? 그랬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지? 공정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르신. 양선출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찻잔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65세의 이재봉 씨. 온정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으로 공 씨 집안과도 양 씨 집안과도 안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양지바른 한의원 진찰실에 앉아 처음으로 두 의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두 분이 같이? 공정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재봉 씨 낫게 해드리려면 저 혼자선 모자랄 것 같아서요. 이재봉 씨는 두 의사를 번갈아 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살면서 이런 날이 오네. 양선출이 조용히 손목을 잡으며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은 그 옆에서 환자의 표정과 호흡을 관찰하며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각자의 관찰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진맥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감기올결이야. 간에 기운이 뭉쳐서 소화를 방해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오래 쌓인 분이네. 공정한이 차트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아들 사업 문제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이재봉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예요. 두 의사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아주 잠깐 30년의 악연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평화는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방향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균열이 생겼는데요. 공정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쪽에서는 우선 소화효소 계열 약을 줄이고 심리적 접근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분 경우엔 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 항불안제 저용량을 단기 처방할까 생각 중이에요. 양선출이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항불안제? 네. 장기 복용은 아니고요. 침 치료와 병행하면서 증상이 안정되는 걸 보고 끊는 방향으로요. 약부터 들어가면 간 부담이 늘어난다. 먼저 침으로 간기를 풀어보고 한약 처방을 우선하는 게 순서야. 공정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가 이미 몇 달째 고통을 겪어온 상황에서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양선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안에서 오래된 감정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협진을 제안해놓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려는 게 아닌가. 결국 공씨 집안 사람이 또 내 방식을 뒤흔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자네가 여기 와서 내 치료 방식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겠지? 간섭이 아니라 의논이죠. 협진이라는 게 서로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의논이라는 게 내 판단을 번번이 뒤집는 거라면 나는 협진이 필요 없어. 공정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따르러 온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때 환자한테 더 나은 걸 찾는 게 협진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봉 씨는 두 의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이 장면을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동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공정한이 나란히 앉아 진맥을 하고 환자와 함께 웃는 장면을 봤을 때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협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양선출이 공씨 집안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풍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 보자 양동익의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협진이 틀어지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아버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칼에 찔린 자신을 공정한이 막아섰던 그 장면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양동익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진 첫날의 긴장은 의외의 사람 덕분에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 바로 오진아 조무사였는데요. 공정한이 아까 이재봉 씨를 데리고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오진아는 두 의사가 팽팽히 맞서는 걸 보자마자 진료실로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재봉 어르신 저도 아는데요. 이분 지난 봄에 아드님 사업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주무시지도 못하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양선출과 공정한이 동시에 이재봉 씨를 봤습니다. 이재봉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잠을 통 못 자요. 그건 제가 말을 안 했네. 두 의사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불면, 감기울결, 만성 스트레스, 소화불량,
그림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양선출이 먼저 말했습니다. 감기가 뭉치면 심히 영향을 받아서 잠을 못 자. 우선 침으로 감기 먼저 풀어봐. 공정하니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수면 상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개선이 더디면 그때 다시 의논하죠. 짧은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까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환자를 중심에 두고 같이 가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재봉 씨는 두 의사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재봉 씨가 진찰실을 나가고 나서 공정한과 양선출은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아까의 팽팽한 기운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정한이 먼저 차트를 챙기며 일어섰고 양선출은 글을 잡지도 보내지도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정한이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다음 진료 일정은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선출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공정한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양선출이 등 뒤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문이 닫혔습니다. 양선출은 그제야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공씨 집안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스스로도 낯설었는지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명정대한 의원으로 돌아온 공정한을 한성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남편의 표정을 한눈에 읽었습니다. 피곤하면서도 뭔가 묘하게 홀가분한 표정.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협진 어땠어요? 쉽지 않았어. 그런데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다고요? 공정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 무섭긴 한데. 환자 보는 눈은 진짜야. 나 몰랐던 거 짚어내더라고. 한성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주 찰나였는데요. 양선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한성미의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시청자들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화제를 돌리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에서 무언가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양선출은 한의원 불을 늦게까지 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진료 기록부를 꺼냈는데요. 3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협진을 하자고 먼저 찾아왔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사라졌다는 날짜가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그 기록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공정한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르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양선출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록부를 서랍에 다시 넣으며 손을 한번 가만히 그 위에 얹었을 때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흔들림이. 한편 이날 저녁 온정 마을의 분위기는 두 집안의 긴장감과는 사뭇 다른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지후가 사다 준 꽃을 꽃병에 꽂아두고 거실에 혼자 앉아 대안의 고백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내가 널 좋아해. 그 말이 몇 번을 되새겨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공대한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 지후는? 학원 갔어. 짧은 대화였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안에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 느낌. 동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폰을 가슴 앞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 집안 남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숙은 꽃을 보다가 다시 폰을 보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복잡해진 마음. 두 집안의 앙숙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숙이기에 이 설렘이 마냥 기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감정의 온기가,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공명정대한 의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우재가 야식거리를 고르고 있는데 양은빈이 과자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은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또 만났네. 우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또 만났네. 양은빈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랑 오빠네 아버지 협진했다며. 이제 우리 원수 아닌 거야? 우재가 잠깐 멈칫하자 은빈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원수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그 말을 남기고 은빈은 총총 걸어갔고 우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집안의 화해가 어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그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 의원이 나란히 서 있는 골목의 아침. 그리고 그 사이로 이재봉 씨가 가벼운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명치가 조금 덜 무거운 것 같다며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두 집안이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30년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요. 양선출의 서랍 속 기록부가, 한성미가 혼자 삼킨 표정이, 양동익이 창문 너머로 보던 눈빛이 모두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문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함께 이 드라마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측 스크립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한과 양선출의 협진,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30년 묵은 비밀이 결국 이것마저 막아버릴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예측을 남겨주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예측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다음의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